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매달 약값처럼 빠져나가는 영양제 비용, 여러분은 혹시 부담스럽게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피로 회복, 면역력 증진, 노화 방지, 화려한 광고 문구에 이끌려 하나둘 사모은 영양제가 어느새 식탁 한편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어쩌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해답을 너무 멀리서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조상들이 약식동원, 즉 약과 음식은 그 근원이 같다고 말했듯 진정한 건강의 비밀은 가장 가까운 곳, 바로 우리의 매일 밥상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값비싼 영양제에 의존하기보다 우리 땅에서 나는 건강한 음식들로 몸에 꼭 필요한 핵심 영양소를 채우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의미일까요? 한의학에서는 이를 매우 흥미롭게 설명합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좋은 것들은 점점 줄어들고 반대로 불필요한 노폐물과 독소는 자꾸만 쌓여가는 상태. 이것이 바로 노화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조금은 서글프게 들리는 현실이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생명의 과정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의 영양소 저장고가 비어가고 설상가상으로 음식을 통해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마저 점차 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젊었을 때와 똑같이 먹어도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양분은 고갈되는데 흡수율은 떨어지니 우리 몸은 만성적인 영양 부족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영양 부족이 계속되면 우리 몸은 결국 병원을 찾아야만 하는 질병의 상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한의학에는 치미병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병이 되기 이전에 다스린다는 뜻으로 질병의 싹이 자라기 전에 미리 몸의 균형을 바로잡는 예방의학의 정수라 할 수 있습니다. 영양소 부족이 질병으로 커지기 전에 자연의 음식으로 몸을 가득 채워 질병이 찾아올 틈을 주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건강관리법이 아닐까요? 물론 현대사회에서 영양보충제, 즉 서플리먼트는 바쁜 현대인에게 편리한 선택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음식으로 섭취하지 못하는 영양소를 보충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넘어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도 만만치 않을 뿐더니유 하나둘 늘리다 보면 어느새 종류가 너무 많아져 무엇을 먹고 무엇을 빼야 할지 혼란스러운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양제 통 대신 장바구니에 담아야 할 5가지 필수 영양소와 그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에너지의 불꽃, 비타민 B군입니다. 혹시 종합 비타민제를 입에 넣었을 때 느껴지는 특유의 향을 기억하시나요? 그 향의 주성분이 바로 비타민 B군일 정도로 비타민 B는 우리 몸의 활력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과거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다리가 붓는 각기병에 걸린다는 이야기처럼 비타민 B는 우리 몸의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는 B1부터 B12까지 매우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며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이 우리 몸이 쓸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촉매 역할을 합니다. 즉, 에너지 대사의 엔진 오일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늘 피곤하고 무기력하며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됩니다. 이 중요한 비타민 B군의 훌륭한 공급원은 놀랍게도 우리 식탁에 늘 오르는 음식들입니다. 바로 육류입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소고기, 돼지고기는 물론 여름철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 닭고기와 오리고기 같은 가금류에도 비타민 B12와 B6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쓰러진 소도 일으킨다는 낙지볶음, 여름철 지친 기력을 보충해주는 그 힘의 원천에도 비타민 B가 있습니다. 고기뿐만이 아닙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짙은 녹색 잎채소와 고등어,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 그리고 붉은 빛깔이 고운 채소 비트에도 비타민 B가 가득합니다. 값비싼 피로회복제 대신 오늘 저녁 식탁에 잘 구운 고등어 한 토막과 시금치나물을 올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 기둥은 면역의 방패,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아마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영양제 중 하나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한다며 하루 2000mg 이상의 고용량 요법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인 여성의 하루 권장 섭취량이 약 75mg, 남성은 약 90mg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 정도의 양은 음식만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의 왕은 단연 상큼한 과일과 신선한 채소입니다. 아침에 레몬 한 개를 짜서 만든 따뜻한 레몬수 한 잔이면 약 18mg의 비타민C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레몬 외에도 자몽, 오렌지 같은 시트러스 계열 과일은 물론 딸기, 파프리카, 콜리플라워, 그리고 김치를 담글 때 쓰는 풋고추에도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특히 아삭하고 맵지 않은 아침고추 또는 오이고추 2개만 쌈장 없이 먹어도 하루 비타민 C 권장량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점심 도시락에 형형색색의 파프리카를 몇 조각 썰어 넣거나 오후 간식으로 과자 대신 제철 과일을 먹는 작은 습관이 우리 몸의 면역 방패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기둥은 행복의 햇살,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사실 먹는다기보다는 우리 몸이 합성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바로 햇볕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비타민 D는 햇살 비타민이라는 아름다운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실내에서 생활하는 현대인, 특히 한국의 직장인들은 만성적인 비타민 D 부족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매일 점심 식사 후 커피 한 잔을 들고 사무실 근처를 15분만 산책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놀라운 변화를 시작합니다. 비타민 D는 우리가 섭취한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돕는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뼈가 약해져 골감소증이나 골절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혈관 건강을 지켜 당뇨나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주고 우리 몸의 암세포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항암 작용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D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바로 행복 호르몬의 원료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유 없이 우울하거나 밤에 잠을 설치는 분이 계신가요? 비타민 D는 우리의 기분을 조절하는 세로토닌과 수면을 돕는 멜라토닌의 전구물질, 즉 원재료가 됩니다. 햇볕을 쬐며 걷는 행위가 단지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건강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 기둥은 몸의 균형추, 칼륨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눈꺼풀이 떨리는 등 근육 경련이 일어나거나 몸이 붓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콩팥 기능이 좋지 않거나 당뇨가 심한 분들은 칼륨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에게 칼륨은 필수적입니다. 다행히도 칼륨은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간식으로 먹는 달콤한 바나나,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는 감자, 양파, 마늘 등이 훌륭한 칼륨 공급원입니다. 매일 먹는 음식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몸의 균형을 지키고 있었던 셈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기둥은 생명의 뼈대, 칼슘입니다. 칼륨과 이름이 비슷하지만 역할은 다른 칼슘은 우리 몸의 구조를 이루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뼈와 치아 건강은 물론 칼륨과 마찬가지로 근육의 정상적인 기능에도 필수적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지는 골다공증의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노년기의 고관절 골절 등은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어 미리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칼슘을 섭취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비타민 D가 짝꿍처럼 따라와야 합니다. 햇볕을 쬐어 비타민 D를 충분히 합성해야 우리가 먹은 칼슘이 뼈까지 무사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칼슘은 우유, 치즈, 요거트 같은 유제품에 가장 풍부하며 뼈째 먹는 생선인 멸치, 그리고 케일이나 시금치 같은 푸른 잎채소로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5가지 영양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가득 섭취해도 우리가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운동은 우리 몸에 지금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근력 운동을 통해 뼈에 자극을 주어야만 뇌는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야겠다고 인지하고 섭취된 칼슘을 뼈로 보냅니다. 이러한 신호가 없다면 과잉 섭취된 칼슘은 소변으로 배출되거나 심하면 몸속에 쌓여 결석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음식으로 영양이라는 좋은 장작을 넣었다면 운동은 그 장작에 불을 붙여 우리 몸에 활활 타오르는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부싯돌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혜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식탁을 더욱 풍성하고 건강하게 만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이 건강한 지식을 공유해보세요. 그것이야말로 서로의 안녕을 바라는 가장 따뜻한 정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매일의 식사를 통해 병을 미리 다스리는 치미병의 지혜를 실천하며 하루하루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날들을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삶을 이롭게 하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매달 약값처럼 빠져나가는 영양제 비용, 여러분은 혹시 부담스럽게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피로 회복, 면역력 증진, 노화 방지, 화려한 광고 문구에 이끌려 하나둘 사모은 영양제가 어느새 식탁 한편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어쩌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해답을 너무 멀리서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조상들이 약식동원, 즉 약과 음식은 그 근원이 같다고 말했듯 진정한 건강의 비밀은 가장 가까운 곳, 바로 우리의 매일 밥상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값비싼 영양제에 의존하기보다 우리 땅에서 나는 건강한 음식들로 몸에 꼭 필요한 핵심 영양소를 채우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의미일까요? 한의학에서는 이를 매우 흥미롭게 설명합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좋은 것들은 점점 줄어들고 반대로 불필요한 노폐물과 독소는 자꾸만 쌓여가는 상태. 이것이 바로 노화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조금은 서글프게 들리는 현실이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생명의 과정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의 영양소 저장고가 비어가고 설상가상으로 음식을 통해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마저 점차 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젊었을 때와 똑같이 먹어도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양분은 고갈되는데 흡수율은 떨어지니 우리 몸은 만성적인 영양 부족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영양 부족이 계속되면 우리 몸은 결국 병원을 찾아야만 하는 질병의 상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한의학에는 치미병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병이 되기 이전에 다스린다는 뜻으로 질병의 싹이 자라기 전에 미리 몸의 균형을 바로잡는 예방의학의 정수라 할 수 있습니다. 영양소 부족이 질병으로 커지기 전에
자연의 음식으로 몸을 가득 채워 질병이 찾아올 틈을 주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건강관리법이 아닐까요? 물론 현대사회에서 영양보충제, 즉 서플리먼트는 바쁜 현대인에게 편리한 선택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음식으로 섭취하지 못하는 영양소를 보충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넘어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도 만만치 않을 뿐더니유 하나둘 늘리다 보면 어느새 종류가 너무 많아져 무엇을 먹고 무엇을 빼야 할지 혼란스러운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양제 통 대신 장바구니에 담아야 할 5가지 필수 영양소와 그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에너지의 불꽃, 비타민 B군입니다. 혹시 종합 비타민제를 입에 넣었을 때 느껴지는 특유의 향을 기억하시나요? 그 향의 주성분이 바로 비타민 B군일 정도로 비타민 B는 우리 몸의 활력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과거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다리가 붓는 각기병에 걸린다는 이야기처럼 비타민 B는 우리 몸의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는 B1부터 B12까지 매우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며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이 우리 몸이 쓸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촉매 역할을 합니다. 즉, 에너지 대사의 엔진 오일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늘 피곤하고 무기력하며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됩니다. 이 중요한 비타민 B군의 훌륭한 공급원은 놀랍게도 우리 식탁에 늘 오르는 음식들입니다. 바로 육류입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소고기, 돼지고기는 물론 여름철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 닭고기와 오리고기 같은 가금류에도 비타민 B12와 B6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쓰러진 소도 일으킨다는 낙지볶음, 여름철 지친 기력을 보충해주는 그 힘의 원천에도 비타민 B가 있습니다. 고기뿐만이 아닙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짙은 녹색 잎채소와 고등어,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 그리고 붉은 빛깔이 고운 채소 비트에도 비타민 B가 가득합니다. 값비싼 피로회복제 대신 오늘 저녁 식탁에 잘 구운 고등어 한 토막과 시금치나물을 올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 기둥은 면역의 방패,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아마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영양제 중 하나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한다며 하루 2000mg 이상의 고용량 요법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인 여성의 하루 권장 섭취량이 약 75mg, 남성은 약 90mg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 정도의 양은 음식만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의 왕은 단연 상큼한 과일과 신선한 채소입니다. 아침에 레몬 한 개를 짜서 만든 따뜻한 레몬수 한 잔이면 약 18mg의 비타민 C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레몬 외에도 자몽, 오렌지 같은 시트러스 계열 과일은 물론 딸기, 파프리카, 콜리플라워, 그리고 김치를 담글 때 쓰는 풋고추에도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특히 아삭하고 맵지 않은 아침고추 또는 오이고추 2개만 쌈장 없이 먹어도 하루 비타민 C 권장량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점심 도시락에 형형색색의 파프리카를 몇 조각 썰어 넣거나 오후 간식으로 과자 대신 제철 과일을 먹는 작은 습관이 우리 몸의 면역 방패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기둥은 행복의 햇살,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사실 먹는다기보다는 우리 몸이 합성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바로 햇볕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비타민 D는 햇살 비타민이라는 아름다운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실내에서 생활하는 현대인, 특히 한국의 직장인들은 만성적인 비타민 D 부족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매일 점심 식사 후
커피 한 잔을 들고 사무실 근처를 15분만 산책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놀라운 변화를 시작합니다. 비타민 D는 우리가 섭취한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돕는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뼈가 약해져 골감소증이나 골절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혈관 건강을 지켜 당뇨나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주고 우리 몸의 암세포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항암 작용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D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바로 행복 호르몬의 원료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유 없이 우울하거나 밤에 잠을 설치는 분이 계신가요? 비타민 D는 우리의 기분을 조절하는 세로토닌과 수면을 돕는 멜라토닌의 전구물질, 즉 원재료가 됩니다. 햇볕을 쬐며 걷는 행위가 단지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건강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 기둥은 몸의 균형추, 칼륨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눈꺼풀이 떨리는 등 근육 경련이 일어나거나 몸이 붓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콩팥 기능이 좋지 않거나 당뇨가 심한 분들은 칼륨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에게 칼륨은 필수적입니다. 다행히도 칼륨은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간식으로 먹는 달콤한 바나나,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는 감자, 양파, 마늘 등이 훌륭한 칼륨 공급원입니다. 매일 먹는 음식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몸의 균형을 지키고 있었던 셈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기둥은 생명의 뼈대, 칼슘입니다. 칼륨과 이름이 비슷하지만 역할은 다른 칼슘은 우리 몸의 구조를 이루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뼈와 치아 건강은 물론 칼륨과 마찬가지로 근육의 정상적인 기능에도 필수적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지는 골다공증의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노년기의 고관절 골절 등은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어 미리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칼슘을 섭취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비타민 D가 짝꿍처럼 따라와야 합니다. 햇볕을 쬐어 비타민 D를 충분히 합성해야 우리가 먹은 칼슘이 뼈까지 무사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칼슘은 우유, 치즈, 요거트 같은 유제품에 가장 풍부하며 뼈째 먹는 생선인 멸치, 그리고 케일이나 시금치 같은 푸른 잎채소로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5가지 영양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가득 섭취해도 우리가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운동은 우리 몸에 지금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근력 운동을 통해 뼈에 자극을 주어야만 뇌는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야겠다고 인지하고 섭취된 칼슘을 뼈로 보냅니다. 이러한 신호가 없다면 과잉 섭취된 칼슘은 소변으로 배출되거나 심하면 몸속에 쌓여 결석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음식으로 영양이라는 좋은 장작을 넣었다면 운동은 그 장작에 불을 붙여 우리 몸에 활활 타오르는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부싯돌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혜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식탁을 더욱 풍성하고 건강하게 만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이 건강한 지식을 공유해보세요. 그것이야말로 서로의 안녕을 바라는 가장 따뜻한 정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매일의 식사를 통해 병을 미리 다스리는 치미병의 지혜를 실천하며 하루하루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날들을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삶을 이롭게 하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매달 약값처럼 빠져나가는 영양제 비용, 여러분은 혹시 부담스럽게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피로 회복, 면역력 증진, 노화 방지, 화려한 광고 문구에 이끌려 하나둘 사모은 영양제가 어느새 식탁 한편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어쩌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해답을 너무 멀리서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조상들이 약식동원, 즉 약과 음식은 그 근원이 같다고 말했듯 진정한 건강의 비밀은 가장 가까운 곳, 바로 우리의 매일 밥상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값비싼 영양제에 의존하기보다 우리 땅에서 나는 건강한 음식들로 몸에 꼭 필요한 핵심 영양소를 채우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의미일까요? 한의학에서는 이를 매우 흥미롭게 설명합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좋은 것들은 점점 줄어들고 반대로 불필요한 노폐물과 독소는 자꾸만 쌓여가는 상태. 이것이 바로 노화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조금은 서글프게 들리는 현실이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생명의 과정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의 영양소 저장고가 비어가고 설상가상으로 음식을 통해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마저 점차 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젊었을 때와 똑같이 먹어도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양분은 고갈되는데 흡수율은 떨어지니 우리 몸은 만성적인 영양 부족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영양 부족이 계속되면 우리 몸은 결국 병원을 찾아야만 하는 질병의 상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한의학에는 치미병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병이 되기 이전에 다스린다는 뜻으로 질병의 싹이 자라기 전에 미리 몸의 균형을 바로잡는 예방의학의 정수라 할 수 있습니다. 영양소 부족이 질병으로 커지기 전에 자연의 음식으로 몸을 가득 채워 질병이 찾아올 틈을 주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건강관리법이 아닐까요? 물론 현대사회에서 영양보충제, 즉 서플리먼트는 바쁜 현대인에게 편리한 선택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음식으로 섭취하지 못하는 영양소를 보충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넘어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도 만만치 않을 뿐더니 하나둘 늘리다 보면 어느새 종류가 너무 많아져 무엇을 먹고 무엇을 빼야 할지 혼란스러운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양제 통 대신 장바구니에 담아야 할 5가지 필수 영양소와 그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에너지의 불꽃, 비타민 B군입니다. 혹시 종합 비타민제를 입에 넣었을 때 느껴지는 특유의 향을 기억하시나요? 그 향의 주성분이 바로 비타민 B군일 정도로 비타민 B는 우리 몸의 활력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과거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다리가 붓는 각기병에 걸린다는 이야기처럼 비타민 B는 우리 몸의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는 B1부터 B12까지 매우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며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이 우리 몸이 쓸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촉매 역할을 합니다. 즉, 에너지 대사의 엔진 오일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늘 피곤하고 무기력하며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됩니다. 이 중요한 비타민 B군의 훌륭한 공급원은 놀랍게도 우리 식탁에 늘 오르는 음식들입니다. 바로 육류입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소고기, 돼지고기는 물론 여름철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 닭고기와 오리고기 같은 가금류에도 비타민 B12와 B6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쓰러진 소도 일으킨다는 낙지볶음, 여름철 지친 기력을 보충해주는 그 힘의 원천에도 비타민 B가 있습니다. 고기뿐만이 아닙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짙은 녹색 잎채소와 고등어,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 그리고 붉은 빛깔이 고운 채소 비트에도 비타민 B가 가득합니다. 값비싼 피로회복제 대신 오늘 저녁 식탁에 잘 구운 고등어 한 토막과 시금치나물을 올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 기둥은 면역의 방패,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아마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영양제 중 하나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한다며 하루 2000mg 이상의 고용량 요법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인 여성의 하루 권장 섭취량이 약 75mg, 남성은 약 90mg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 정도의 양은 음식만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의 왕은 단연 상큼한 과일과 신선한 채소입니다. 아침에 레몬 한 개를 짜서 만든 따뜻한 레몬수 한 잔이면 약 18mg의 비타민 C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레몬 외에도 자몽, 오렌지 같은 시트러스 계열 과일은 물론 딸기, 파프리카, 콜리플라워, 그리고 김치를 담글 때 쓰는 풋고추에도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특히 아삭하고 맵지 않은 아침고추 또는 오이고추 2개만 쌈장 없이 먹어도 하루 비타민 C 권장량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점심 도시락에 형형색색의 파프리카를 몇 조각 썰어 넣거나 오후 간식으로 과자 대신 제철 과일을 먹는 작은 습관이 우리 몸의 면역 방패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기둥은 행복의 햇살,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사실 먹는다기보다는 우리 몸이 합성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바로 햇볕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비타민 D는 햇살 비타민이라는 아름다운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실내에서 생활하는 현대인, 특히 한국의 직장인들은 만성적인 비타민 D 부족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매일 점심 식사 후 커피 한 잔을 들고 사무실 근처를 15분만 산책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놀라운 변화를 시작합니다. 비타민 D는 우리가 섭취한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돕는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뼈가 약해져 골감소증이나 골절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혈관 건강을 지켜 당뇨나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주고 우리 몸의 암세포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항암 작용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D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바로 행복 호르몬의 원료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유 없이 우울하거나 밤에 잠을 설치는 분이 계신가요? 비타민 D는 우리의 기분을 조절하는 세로토닌과 수면을 돕는 멜라토닌의 전구물질, 즉 원재료가 됩니다. 햇볕을 쬐며 걷는 행위가 단지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건강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 기둥은 몸의 균형추, 칼륨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눈꺼풀이 떨리는 등 근육 경련이 일어나거나 몸이 붓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콩팥 기능이 좋지 않거나 당뇨가 심한 분들은 칼륨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에게 칼륨은 필수적입니다. 다행히도 칼륨은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간식으로 먹는 달콤한 바나나,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는 감자, 양파, 마늘 등이 훌륭한 칼륨 공급원입니다. 매일 먹는 음식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몸의 균형을 지키고 있었던 셈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기둥은 생명의 뼈대, 칼슘입니다. 칼륨과 이름이 비슷하지만 역할은 다른 칼슘은 우리 몸의 구조를 이루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뼈와 치아 건강은 물론 칼륨과 마찬가지로
근육의 정상적인 기능에도 필수적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지는 골다공증의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노년기의 고관절 골절 등은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어 미리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칼슘을 섭취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비타민 D가 짝꿍처럼 따라와야 합니다. 햇볕을 쬐어 비타민 D를 충분히 합성해야 우리가 먹은 칼슘이 뼈까지 무사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칼슘은 우유, 치즈, 요거트 같은 유제품에 가장 풍부하며 뼈째 먹는 생선인 멸치, 그리고 케일이나 시금치 같은 푸른 잎채소로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5가지 영양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가득 섭취해도 우리가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운동은 우리 몸에 지금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근력 운동을 통해 뼈에 자극을 주어야만 뇌는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야겠다고 인지하고 섭취된 칼슘을 뼈로 보냅니다. 이러한 신호가 없다면 과잉 섭취된 칼슘은 소변으로 배출되거나 심하면 몸속에 쌓여 결석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음식으로 영양이라는 좋은 장작을 넣었다면 운동은 그 장작에 불을 붙여 우리 몸에 활활 타오르는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부싯돌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혜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식탁을 더욱 풍성하고 건강하게 만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이 건강한 지식을 공유해보세요. 그것이야말로 서로의 안녕을 바라는 가장 따뜻한 정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매일의 식사를 통해 병을 미리 다스리는 치미병의 지혜를 실천하며 하루하루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날들을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삶을 이롭게 하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매달 약값처럼 빠져나가는 영양제 비용, 여러분은 혹시 부담스럽게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피로 회복, 면역력 증진, 노화 방지, 화려한 광고 문구에 이끌려 하나둘 사모은 영양제가 어느새 식탁 한편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어쩌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해답을 너무 멀리서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조상들이 약식동원, 즉 약과 음식은 그 근원이 같다고 말했듯 진정한 건강의 비밀은 가장 가까운 곳, 바로 우리의 매일 밥상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값비싼 영양제에 의존하기보다 우리 땅에서 나는 건강한 음식들로 몸에 꼭 필요한 핵심 영양소를 채우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의미일까요? 한의학에서는 이를 매우 흥미롭게 설명합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좋은 것들은 점점 줄어들고 반대로 불필요한 노폐물과 독소는 자꾸만 쌓여가는 상태. 이것이 바로 노화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조금은 서글프게 들리는 현실이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생명의 과정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의 영양소 저장고가 비어가고 설상가상으로 음식을 통해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마저 점차 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젊었을 때와 똑같이 먹어도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양분은 고갈되는데 흡수율은 떨어지니 우리 몸은 만성적인 영양 부족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영양 부족이 계속되면 우리 몸은 결국 병원을 찾아야만 하는 질병의 상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한의학에는 치미병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병이 되기 이전에 다스린다는 뜻으로 질병의 싹이 자라기 전에 미리 몸의 균형을 바로잡는 예방의학의 정수라 할 수 있습니다.
영양소 부족이 질병으로 커지기 전에 자연의 음식으로 몸을 가득 채워 질병이 찾아올 틈을 주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건강관리법이 아닐까요? 물론 현대사회에서 영양보충제, 즉 서플리먼트는 바쁜 현대인에게 편리한 선택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음식으로 섭취하지 못하는 영양소를 보충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넘어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도 만만치 않을 뿐더니 하나둘 늘리다 보면 어느새 종류가 너무 많아져 무엇을 먹고 무엇을 빼야 할지 혼란스러운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양제 통 대신 장바구니에 담아야 할 5가지 필수 영양소와 그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에너지의 불꽃, 비타민 B군입니다. 혹시 종합 비타민제를 입에 넣었을 때 느껴지는 특유의 향을 기억하시나요? 그 향의 주성분이 바로 비타민 B군일 정도로 비타민 B는 우리 몸의 활력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과거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다리가 붓는 각기병에 걸린다는 이야기처럼 비타민 B는 우리 몸의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는 B1부터 B12까지 매우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며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이 우리 몸이 쓸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촉매 역할을 합니다. 즉, 에너지 대사의 엔진 오일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늘 피곤하고 무기력하며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됩니다. 이 중요한 비타민 B군의 훌륭한 공급원은 놀랍게도 우리 식탁에 늘 오르는 음식들입니다. 바로 육류입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소고기, 돼지고기는 물론 여름철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 닭고기와 오리고기 같은 가금류에도 비타민 B12와 B6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쓰러진 소도 일으킨다는 낙지볶음, 여름철 지친 기력을 보충해주는 그 힘의 원천에도 비타민 B가 있습니다. 고기뿐만이 아닙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짙은 녹색 잎채소와 고등어,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 그리고 붉은 빛깔이 고운 채소 비트에도 비타민 B가 가득합니다. 값비싼 피로회복제 대신 오늘 저녁 식탁에 잘 구운 고등어 한 토막과 시금치나물을 올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 기둥은 면역의 방패,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아마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영양제 중 하나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한다며 하루 2000mg 이상의 고용량 요법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인 여성의 하루 권장 섭취량이 약 75mg, 남성은 약 90mg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 정도의 양은 음식만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의 왕은 단연 상큼한 과일과 신선한 채소입니다. 아침에 레몬 한 개를 짜서 만든 따뜻한 레몬수 한 잔이면 약 18mg의 비타민C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레몬 외에도 자몽, 오렌지 같은 시트러스 계열 과일은 물론 딸기, 파프리카, 콜리플라워, 그리고 김치를 담글 때 쓰는 풋고추에도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특히 아삭하고 맵지 않은 아침고추 또는 오이고추 2개만 쌈장 없이 먹어도 하루 비타민 C 권장량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점심 도시락에 형형색색의 파프리카를 몇 조각 썰어 넣거나 오후 간식으로 과자 대신 제철 과일을 먹는 작은 습관이 우리 몸의 면역 방패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기둥은 행복의 햇살,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사실 먹는다기보다는 우리 몸이 합성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바로 햇볕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비타민 D는 햇살 비타민이라는 아름다운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실내에서 생활하는 현대인, 특히 한국의 직장인들은 만성적인 비타민 D 부족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매일 점심 식사 후
커피 한 잔을 들고 사무실 근처를 15분만 산책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놀라운 변화를 시작합니다. 비타민 D는 우리가 섭취한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돕는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뼈가 약해져 골감소증이나 골절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혈관 건강을 지켜 당뇨나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주고 우리 몸의 암세포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항암 작용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D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바로 행복 호르몬의 원료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유 없이 우울하거나 밤에 잠을 설치는 분이 계신가요? 비타민 D는 우리의 기분을 조절하는 세로토닌과 수면을 돕는 멜라토닌의 전구물질, 즉 원재료가 됩니다. 햇볕을 쬐며 걷는 행위가 단지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건강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 기둥은 몸의 균형추, 칼륨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눈꺼풀이 떨리는 등 근육 경련이 일어나거나 몸이 붓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콩팥 기능이 좋지 않거나 당뇨가 심한 분들은 칼륨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에게 칼륨은 필수적입니다. 다행히도 칼륨은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간식으로 먹는 달콤한 바나나,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는 감자, 양파, 마늘 등이 훌륭한 칼륨 공급원입니다. 매일 먹는 음식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몸의 균형을 지키고 있었던 셈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기둥은 생명의 뼈대, 칼슘입니다. 칼륨과 이름이 비슷하지만 역할은 다른 칼슘은 우리 몸의 구조를 이루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뼈와 치아 건강은 물론 칼륨과 마찬가지로 근육의 정상적인 기능에도 필수적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지는 골다공증의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노년기의 고관절 골절 등은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어 미리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칼슘을 섭취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비타민 D가 짝꿍처럼 따라와야 합니다. 햇볕을 쬐어 비타민 D를 충분히 합성해야 우리가 먹은 칼슘이 뼈까지 무사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칼슘은 우유, 치즈, 요거트 같은 유제품에 가장 풍부하며 뼈째 먹는 생선인 멸치, 그리고 케일이나 시금치 같은 푸른 잎채소로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5가지 영양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가득 섭취해도 우리가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운동은 우리 몸에 지금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근력 운동을 통해 뼈에 자극을 주어야만 뇌는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야겠다고 인지하고 섭취된 칼슘을 뼈로 보냅니다. 이러한 신호가 없다면 과잉 섭취된 칼슘은 소변으로 배출되거나 심하면 몸속에 쌓여 결석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음식으로 영양이라는 좋은 장작을 넣었다면 운동은 그 장작에 불을 붙여 우리 몸에 활활 타오르는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부싯돌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혜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식탁을 더욱 풍성하고 건강하게 만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이 건강한 지식을 공유해보세요. 그것이야말로 서로의 안녕을 바라는 가장 따뜻한 정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매일의 식사를 통해 병을 미리 다스리는 치미병의 지혜를 실천하며 하루하루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날들을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삶을 이롭게 하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매달 약값처럼 빠져나가는 영양제 비용, 여러분은 혹시 부담스럽게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피로 회복, 면역력 증진, 노화 방지, 화려한 광고 문구에 이끌려 하나둘 사모은 영양제가 어느새 식탁 한편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어쩌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해답을 너무 멀리서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조상들이 약식동원, 즉 약과 음식은 그 근원이 같다고 말했듯 진정한 건강의 비밀은 가장 가까운 곳, 바로 우리의 매일 밥상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값비싼 영양제에 의존하기보다 우리 땅에서 나는 건강한 음식들로 몸에 꼭 필요한 핵심 영양소를 채우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의미일까요? 한의학에서는 이를 매우 흥미롭게 설명합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좋은 것들은 점점 줄어들고 반대로 불필요한 노폐물과 독소는 자꾸만 쌓여가는 상태. 이것이 바로 노화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조금은 서글프게 들리는 현실이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생명의 과정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의 영양소 저장고가 비어가고 설상가상으로 음식을 통해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마저 점차 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젊었을 때와 똑같이 먹어도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양분은 고갈되는데 흡수율은 떨어지니 우리 몸은 만성적인 영양 부족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영양 부족이 계속되면 우리 몸은 결국 병원을 찾아야만 하는 질병의 상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한의학에는 치미병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병이 되기 이전에 다스린다는 뜻으로 질병의 싹이 자라기 전에 미리 몸의 균형을 바로잡는 예방의학의 정수라 할 수 있습니다. 영양소 부족이 질병으로 커지기 전에 자연의 음식으로 몸을 가득 채워 질병이 찾아올 틈을 주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건강관리법이 아닐까요? 물론 현대사회에서 영양보충제, 즉 서플리먼트는 바쁜 현대인에게 편리한 선택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음식으로 섭취하지 못하는 영양소를 보충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넘어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도 만만치 않을 뿐더니유 하나둘 늘리다 보면 어느새 종류가 너무 많아져 무엇을 먹고 무엇을 빼야 할지 혼란스러운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양제 통 대신 장바구니에 담아야 할 5가지 필수 영양소와 그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에너지의 불꽃, 비타민 B군입니다. 혹시 종합 비타민제를 입에 넣었을 때 느껴지는 특유의 향을 기억하시나요? 그 향의 주성분이 바로 비타민 B군일 정도로 비타민 B는 우리 몸의 활력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과거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다리가 붓는 각기병에 걸린다는 이야기처럼 비타민 B는 우리 몸의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는 B1부터 B12까지 매우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며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이 우리 몸이 쓸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촉매 역할을 합니다. 즉, 에너지 대사의 엔진 오일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늘 피곤하고 무기력하며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됩니다. 이 중요한 비타민 B군의 훌륭한 공급원은 놀랍게도 우리 식탁에 늘 오르는 음식들입니다. 바로 육류입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소고기, 돼지고기는 물론 여름철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 닭고기와 오리고기 같은 가금류에도 비타민 B12와 B6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쓰러진 소도 일으킨다는 낙지볶음, 여름철 지친 기력을 보충해주는 그 힘의 원천에도 비타민 B가 있습니다. 고기뿐만이 아닙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짙은 녹색 잎채소와 고등어,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 그리고 붉은 빛깔이 고운 채소 비트에도 비타민 B가 가득합니다. 값비싼 피로회복제 대신 오늘 저녁 식탁에 잘 구운 고등어 한 토막과 시금치나물을 올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 기둥은 면역의 방패,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아마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영양제 중 하나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한다며 하루 2000mg 이상의 고용량 요법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인 여성의 하루 권장 섭취량이 약 75mg, 남성은 약 90mg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 정도의 양은 음식만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의 왕은 단연 상큼한 과일과 신선한 채소입니다. 아침에 레몬 한 개를 짜서 만든 따뜻한 레몬수 한 잔이면 약 18mg의 비타민 C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레몬 외에도 자몽, 오렌지 같은 시트러스 계열 과일은 물론 딸기, 파프리카, 콜리플라워, 그리고 김치를 담글 때 쓰는 풋고추에도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특히 아삭하고 맵지 않은 아침고추 또는 오이고추 2개만 쌈장 없이 먹어도 하루 비타민 C 권장량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점심 도시락에 형형색색의 파프리카를 몇 조각 썰어 넣거나 오후 간식으로 과자 대신 제철 과일을 먹는 작은 습관이 우리 몸의 면역 방패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기둥은 행복의 햇살,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사실 먹는다기보다는 우리 몸이 합성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바로 햇볕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비타민 D는 햇살 비타민이라는 아름다운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실내에서 생활하는 현대인, 특히 한국의 직장인들은 만성적인 비타민 D 부족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매일 점심 식사 후 커피 한 잔을 들고 사무실 근처를 15분만 산책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놀라운 변화를 시작합니다. 비타민 D는 우리가 섭취한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돕는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뼈가 약해져 골감소증이나 골절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혈관 건강을 지켜 당뇨나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주고 우리 몸의 암세포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항암 작용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D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바로 행복 호르몬의 원료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유 없이 우울하거나 밤에 잠을 설치는 분이 계신가요? 비타민 D는 우리의 기분을 조절하는 세로토닌과 수면을 돕는 멜라토닌의 전구물질, 즉 원재료가 됩니다. 햇볕을 쬐며 걷는 행위가 단지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건강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 기둥은 몸의 균형추, 칼륨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눈꺼풀이 떨리는 등 근육 경련이 일어나거나 몸이 붓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콩팥 기능이 좋지 않거나 당뇨가 심한 분들은 칼륨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에게 칼륨은 필수적입니다. 다행히도 칼륨은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간식으로 먹는 달콤한 바나나,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는 감자, 양파, 마늘 등이 훌륭한 칼륨 공급원입니다. 매일 먹는 음식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몸의 균형을 지키고 있었던 셈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기둥은 생명의 뼈대, 칼슘입니다. 칼륨과 이름이 비슷하지만 역할은 다른 칼슘은 우리 몸의 구조를 이루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뼈와 치아 건강은 물론 칼륨과 마찬가지로
근육의 정상적인 기능에도 필수적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지는 골다공증의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노년기의 고관절 골절 등은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어 미리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